교재 페이지 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중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들어와져 있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뭐 저희가 요즘엔 자격증의 실무적인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교재에 또 일부분 수록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수록했던 건데 현재 출제 안 되고 있는 페이지는 건너뛸게요. 469페이지 넘어가시면 전표 입력과 관련된 오류 수정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회계 급수에만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 2급, 회계 1급에만 출제가 되고요. 세무급수부터는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에 문제를 내고 싶으면 나 단기분이 아니라 과거인 전기. 근데 전기가 바로 직전일 수도 있고 직직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고쳐봐야 되겠어. 고쳐야 돼.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세무는 그쪽 문제로 추정이 되고요. 회계는 당기분 수정에 대한 부분에 출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내주는 거냐면 당기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류를 범한 점표를 입력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점표를 정상적인 점표로 여러분이 무엇하신다? 수정한다. 그래서 입력된 점표에 대해서 고쳐준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류 수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희가 실무자들 수업을 하거나 또는 자격증 수업할 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실수를 안 하세요. 근데 직장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거 결제받았던 서류가 잘못됐네? 그러면 그걸 서슴없이 찍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제난 서류는 어떠한 경우도 본인들이 찢을 수 없죠. 네, 찢어서 버리시는 거 안 되세요. 반드시 서류가 잘못돼서 재결제를 받아야 되면 재결제 서류 뒤에 원래 원본으로 결제받았던 원초 서류를 뒤에 첨부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시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다 알 거라는 부분은 저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수업 듣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관점들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점표 입력 부분이면 점표라는 거 출력해서 뒤에 그 부분을 붙일 거란 말이에요. 증빙을. 근데 그 증빙에 대한 부분을 떼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원래 결제받았던 서류 뒤편에 놓으시고 새로운 거 앞부분에 두셔서 결제가 나면 뒤에 있었던 증빙을 떼서 다시 새로운 결제받은 거에다 붙여주시고 기존 저름 파기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나와져 있는 건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개인정보 있는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배가 조금 높으실수록 더 신경을 안 쓰세요. 관리자는 조금 신경을 쓰지만 그래서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 모두 다 벌금형이에요, 여러분. 벌금. 근데 거기가 이제 그게 중대한 부분을 따른 거에 악용까지 됐다? 그러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벌금이 3천 단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들이 나와져 있는 부분은 파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강화되면서 한동안 그 문서 서류 파쇄기 있죠, 여러분. 그게 한동안 상당히 많이 팔렸었어요. 파쇄기가 다 필요했던 거죠. 손을 찍는 거에도 한계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표 입력 오류 조정 부분은 회계급수에서는 단기분에 대한 부분만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로 가면 전기에 대한 부분, 과거에 오류를 범했다라는 부분은 또 출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전기 오류에 대한 부분은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자, 요 수업은 저희 진행한 적 없습니다. 요 수업은 세무 단계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우리가 회계 변경 수업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다시 진행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표 수정하는 부분의 의미 설명드렸으니까 저희는 곧바로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집중 심화 연습에 들어가서 곧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심화 연습에 나와져 있는 문제 형태대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회사 코드 바꿀게요. 자, 회사 코드 1100번 남동산업으로 변경해 주세요. 지금 1000번 회사이신 분들은 회사를 1100번 남동산업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메뉴를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표 수정 문제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택일에서 내요. 근데 시험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의 오수정을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내면 더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유의사항이 더 많다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문제 지문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1번, 2번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정 들어가셔야 되죠. 자, 8월 7일입니다. 일자는 8월 7일.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 부가가치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반 비용이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며, 자, 그리고 친절 용달인 일방 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기라는 얘기는 종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이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내가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이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찾았어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취득 원가이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운반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러면 취득 부대 비용이면 우리는 운반비가 아니라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해야 돼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돈은 현금 주었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수기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이 맞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맞아요?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내용 확인해야 되겠네요.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간혹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해 놓고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는 8월 7일로 나와져 있으니까요. 8월 7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그리고 7일. 자, 그럼 8월 7일에 가서 봤더니 이런 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메인 매출 전표가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삭제하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메뉴를 제가 이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일반 전표를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그리고 일자는 며칠이다? 8월 7일. 자, 그럼 이런 8월 7일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8월 7일에 824번 운반비로 77,000원이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운반비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리해야 된다? 야, 이게 왜 비용이야? 취득 원가니까 운반비가 아니고 원재료로 회계 처리해야지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내역에 준 내용 보시면 뭐가 없어요? 금액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그럼 부가세 포함 금액이 얼마였다? 77,000원이구나.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일반 전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전표로 입력해야죠. 저 그냥 매입 전표만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삭제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는 추가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전표가 없지? 그리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예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메뉴를 아예 열어놓고 두 개를 다 열어놓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삭제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요게 입력했던 부분은 일단 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울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체 지우기를 하는데 지금 옆에 있었던 교재 부분에 제가 기재한 건 지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런 기능들을 쓰는 건 저희가 그 판서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데이터 체크. 자, 8월 7일 날 입력했던 7일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무슨 버튼? 삭제. 자, 그러면 삭제하시면 데이터 삭제하겠냐고 묻죠?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능을 하나 알려드렸죠. 휴지통 기능을 알려드렸더니 삭제한 데이터에 가셔서 삭제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시험은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감점하지 않아요.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본 메뉴에서만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 가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7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운반비로 지불한 원재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형번호 몇 번 써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받아왔고 원재료와 관련된 운반비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유형은 50일 과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0일 과세입니다. 분계는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50일 과세, 품목은 그냥 운반비라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원재료 쓰고 싶은데요.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감점 안 합니다. 공급가액 입력하실 때 여러분 부가세 포함금액이 얼마이다? 77,000원.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7만원이에요. 여기다 또 77,000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7만원에 부가세 7,000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였죠? 친절용달이었어요. 친절용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공란입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현금입니다. 그러면 현금 선택하시면 우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7,000원과 원재료 7만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린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로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내고 들어왔죠. 수정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는 오입력된 전표를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와서 추가 입력하셔라. 그리고 운반비가 아니라 뭐로 입력하셔야 된다? 원재료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0월 29일입니다. 날짜는 10월 29일. 자, 주식회사 대응에서 당사의 SC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자, 일단 여러분 은행도 줬어요. 네, 은행도 줬네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SC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70만 원을 전액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런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로 처리했으니까 우리 외상매출금은 어느 변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변에 있었던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대변에 가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1,070만 원으로 무엇하였다? 입력하였다. 그리고 차변은 뭐가 된다? 보통예금 처리했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10월 29일 현재 주식회사 대흥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대변에 외상매출금 1,070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초과한 잔액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선수금은 부채죠. 그럼 부채는 어느 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외상매출금은 무엇시켜 주시고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초과한 금액만큼. 그리고 그 초과 금액은 선수금을 무엇해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회수하는 건 무엇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상계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여러분. 우리 초과액은 어디서 찾아요? 라는 부분. 여러분 대흥의 외상매출금. 그럼 대흥은 뭐죠 여러분? 거래처. 자, 거래처의 금액이 궁금하다? 그러면 거래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장부가 뭐다?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무엇해야 된다?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번은 무엇이다? 거래처 원장에 가서 조회, 그리고 초과액을 확인해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전표를 수정합니다.
자, 그럼 그 전표 수정은 일반 전표에 가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전표 추가 입력하면서 열어놨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더 쓸 일 없죠? 우리 요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그대로 두시고 저희는 지금 전체 메뉴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신다? 우린 장부요. 그래서 장부 관리 쪽에 가시고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선택해 주세요. 자, 거래처 원장 가셔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거래처 원장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월과 일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잔액 있고 내용 있고 총괄 잔액, 총괄 내용인데 저희는 잔액란에서만 볼게요. 잔액 탭에서. 자, 그럼 날짜는 10월 29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뒤에 끝나는 이 날짜는 반드시 10월 29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가도 되지만 1월 1일부터 언제? 10월 29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다? 반드시 끝나는 날짜가 10월 29일이 넘어가선 안 돼요, 여러분. 요 날짜 입력할 때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누구이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F2번 누르셔서 외상이라고 입력하면 관련된 계정 과목 등장되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 아예 줬어요, 여러분? 대흥이라고 아예 줬어요, 여러분. 우린 대흥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처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대흥이라고 입력하면 대흥만 검색이 됩니다. 1015이네요. 그러면 대흥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 1,645만 원에 우리 차변에 5,390만 원이 있어서 합산됐다가 우리 대변에 7,335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잔액 마이너스 얼마가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200만 원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1,070만 원 회계 처리했는데 그 1,07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지금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다. 아,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외상 매출금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산의 음수가 나오면 돼요? 부채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선수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수금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수금 얼마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아, 200만 원? 여러분 어디다 쓰시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선수금은 2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을게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다? 870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자,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지저분한 거 이 자리만 지울게요, 여러분. 자, 거래처 원장 닫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그냥 두세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 전표 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날짜 10월 29일 입력합니다. 상단에 10월 29일. 그럼 여러분 차변에 보통 예금 SC은행 그리고 1,07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70이죠. 그런데 여기 1,070이 아니라 얼마이라고요? 870. 그러면 전표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수정해야 되는 자리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870만 원을 수정 입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액 200이 딱 나오죠? 그러면 우리 같은 변 대변이니까 대변 엔터 해주시고요. 여러분 선수금은 당연히 대변 계정이에요. 선수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래처 입력해야 하네요? 당연히 해야죠. 대응은 1015번이니까 대응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우리는 또 이게 문제예요. 저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요. 왜냐면 시험에서도 백데이터를 구축해 놓을 때 저기를 넣어놓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엔터 치셔도 괜찮다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금액 200만 원 그대로 정리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표 번호 다 1번이니까 문제 끝나는 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삭제하고 추가 입력할게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2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계정 과목들 같으시면 그대로 두시고 금액을 수정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서 2번 문제 끝났어요. 점수는 각각 3점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 놓고 봤을 때 사실상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한 번도 안 했었다라고 하면 조금 헤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해보시면 아, 없으면 여기 가서 확인하지 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면 별로 헤매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끝났으니까 메뉴 종료할게요, 여러분. 제가 거래처 원장을 왜 열어달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0만 원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870을 고쳤으니까. 그럼 여기 상단에 조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회 버튼 누르시면 잔액자리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남겨져 있는 잔액이 원래 870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수금으로 처리할 걸 외상 매출금을 다 상계 처리해버리면 외상 매출금이 더 많이 없어졌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히 잔액이 0이 되면 올바르게 수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 1200번 성남으로 변경해 주세요. 자,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 1200번 우리 성남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오류 수정 문제인데요. 9월 21일이라고 날짜는 나와져 있고 무슨 요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문이 조금 길어 보이네요. 자, 제조 부문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로리로부터 거래처 이름이 노리래요. 자, 노리로부터 구매한 행사 물품 금액 230만 원 그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래처는 놀이이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일단 발급받았는데요, 여러분.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잘못 처리했다? 면세 매입으로 잘못 처리했대,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제조 부문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물품 구입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직원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러면 이거 뭐로 처리해요, 여러분? 복리후생비네요. 그쵸? 복리후생비라고 계정 과목 결정 봐주시고 그리고 공장 직원이니까 제조 원가에 있는 511번 코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을 위해서 구입해서 우리 그거 때 썼다. 체육대회 때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우리 54 불공 사유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것 중에 우리 54 불공으로 들어가는 건 접대라는 건 있지만 복리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공제가 가능하죠. 그럼 저희는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유형번호 뭐로 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누가 봐도 매입이고 그리고 매입에 있는 유형 중에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뭐로 넣자? 50일 과세로 넣자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거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형을 뭐로 넣었다고요? 일반 매입, 아니 면세 매입으로 넣었대요. 그럼 우리가 면세 매입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면세면 53 면세로 넣었다는 거죠? 그럼 유형부터 잘못 넣었네요. 그럼 53 면세로 입력한 걸 우리는 누구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럼 고쳐주셔야 되는 거 뭐로 고쳐야 될까요? 53 면세를 50일 과세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매입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다. 그리고 대금은 구입 당시 모두 다 무슨 처리했다? 현금 지급했어요 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현금이라는 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한번 가볼까요? 일단 메인 매출 전표니까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전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부가세 포함해서 무엇했다? 나 면세 매입 다 처리했어.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일반 전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메뉴 들어갈게요.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주시고 날짜는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여러분 유형의 면세라는 거 보이시죠? 행사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3만 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네요, 여러분? 자, 이거 무엇해라? 수정해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하단에 분계 자리 잠깐 보시면 511번 복리후생비 원가까지 다 들어와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 복리후생비 나왔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여러분? 유형 자리 가셔서요. 우리는 53 면세를 몇 번으로 바꾸라고요? 50일 과세, 50일로 수정해 주세요. 자, 전 수정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지금 바꿔주셨죠? 매입에 있는 50일 과세. 자, 그러면 분계 자리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러분 하단 분계 좀 보세요. 분계가 바뀌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번에 나와 있는 9월 21일 거래 내용을 보면, 계정과목 복리후생비였고요. 공장거니까 제조 원가 처리하면 되고요. 돈은 현금 줬네요. 다 확인이 됐죠. 근데 가끔은 요 문구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형을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반드시 하단에 분계도 뭐가 되더라?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분계에 대한 부분을 미리 메모하시고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메모할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문 읽으면서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이고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끝내드렸지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수정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틀리세요. 그리고 이 전표 수정 문제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뒤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상용화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키가 없다고요? 백스페이스 키가 없어요, 여러분. 백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뭔가 하나 수정을 해버리면 그 수정 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위치를 유형해 두시고 50일 과세 입력했습니다. 행사물품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공급가액은 253만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230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행사물품의 구입금액은 23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공급가액 250만 원을 230만 원으로 무엇하신다?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부가세 23만 원 나올 것이고 거래처는 롤이 맞습니다. 자, 전자는 그대로 열어두시면 되겠죠. 분계 현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하단에 내려오셔서 출금 전표 처리되어 있는 원재료 계정 과목을 511번 복리후생비 제조 원가로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3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표 수정 문제는 난이도가 낮을 땐 정말 하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을 땐 최상처럼 내요. 그래서 갭 차이가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10월 31일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 광열비 9만 원을 일반 전표 입력해서 영업 부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되어 있다고 아예 얘기해줬네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그래서 수도 광열비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뭐로 지급했고요?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도 광열비로 처리했던 이유는 영업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 요금 4만 원과 그리고 전력비 5만 원으로 확인됐다. 여러분 전기요금은 그대로 전력비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가 아니죠. 우리 공장에서 발생된 건 제조 원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조 원가로 갈 때 조심할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 어느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하나에 전기요금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공장에서 발생되는 건 가스나 수도나 이런 부분은 뭐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스, 수도료라는 거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라고 하는 제조 원가를 써야 되고 전기요금은 전력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수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을 변경해달라는 얘기네요.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봐도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메뉴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지금 열어놓은 건 그대로 둘게요, 여러분. 네, 그대로 두고 저는 일반 전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저분해서 잠깐 지우고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10월 31일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 출구매 815번 수도광열비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변에 가스수도요, 전력비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대변에 뭐 들어가야 돼요? 현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 지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건 어떻게 고치라고 하냐면 9만 원이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두시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대변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수도광열비 뭐로 바꾸면 돼요?
현금 101번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대변에 현금 9만 원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9만 원 모자르다고 차액이 뜨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분란에 차변을 추가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스 수수료, 가스라고 입력하시면 가스자 검색되죠. 제조 원가는 515번. 자,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네, 그 금액은 4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같은 변 차변에 전력비. 자, 전력 입력하시면 전력비 검색되죠? 몇 번? 516번에 있는 제조 원가. 자, 그러면 그 금액은 5만 원. 자, 적유는 채점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표 번호가 모두 다 동일하죠. 다 1번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잘못 수정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따라하지 마시고 제 화면 그냥 보세요. 저희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출금 전표에 815번에 그리고 금액은 9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지금 고쳐야 되지? 그래서 출금 전표 그대로 두시고 이 자리에 가셔서 가스 수수료 515번 입력하고 금액을 4만 원으로 본인이 수정을 해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출금을 선택하시고 전력비 516번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5만 원을 입력했대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난 잘 넣었어.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한 건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건으로 보려면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건 전표 번호가 모두 다 1번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이런 오류 범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입력해드린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 전표 번호가 지금 현재 하나예요? 두 개예요? 전표 번호 두 개예요? 번호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는 2번, 하나는 3번. 그럼 전표가 한 장이다? 두 장이다? 두 장으로 인식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그냥 지우고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2번과 3번이란 부분은 번호가 2번이고 3번이어서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각각 부여가 되면 한 장의 전표이다, 두 장의 전표이다, 두 장의 전표라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두 장의 전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나 원래 한 건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야 라고 했으니까 전표가 한 장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출출로 입력하고 싶다. 그리고 나 전표 번호 통일하고 싶다. 그럼 이런 무슨 키 누르시면 된다겠죠? 번호 수정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번호 수정키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번호 수정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번호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해볼게요. 그럼 번호 수정을 클릭 그리고 이 자리에 가서 번호는 2번으로 맞추겠다. 그럼 2번 눌렀겠죠? 근데 여러분 일거리가 계속 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차대로 입력하는 방법인데 무조건 지우지 마시고 우리 한쪽에 계정 과목 하나인 쪽을 먼저 정리하셔라.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셔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출출로 넣으시면 안 돼요. 차대로 넣어서 하나의 전표를 맞춰주셔라. 또는 출출로 넣으실 분들은 전표 번호 무엇 해주셔라? 반드시 일치시켜 주셔라.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중요사항 부분의 하나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요거 입력하는 거 정리 끝났으니까 저는 데이터도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요 데이터도 여러분 따라 입력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지우세요. 이거 두시면 안 되니까 저는 삭제할게요. 자, 그래서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대로 입력하시면 되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12월 27일입니다. 영업 부문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0만 원, 자, 현금 납부액을 판매 관리비인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에 대한 무엇이에요? 취득세이죠. 그러면 우리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누구는 취득세는 여러분 세금과 공가가 맞아요? 취득 원가가 맞아요? 취득 원가에 무엇해라? 가산하라 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여러분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바꿔주시면 되네요. 돈은 현금 냈고요. 당연히 일반 전표입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일반 전표 가셔서 날짜 12월 27일로 변경. 자, 12월 27일. 그럼 출금 전표에 817번 세금과 공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요거를 202번 건물로
고쳐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보라색 번호 수정 눌려 있는 건 여기 번호 수정키 눌려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202번 건물로 바꿔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 1번이 제일 복잡했죠. 근데 점수는 다 똑같이 3점이에요. 네,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일반 점표 메뉴 종료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점표도 아까 열어놨던 게 있었으니까 메뉴 종료 시켜서 우리 회사 코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몇 번 가시냐면 1300번 우리 서울 스포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내용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8월 18일입니다. 격리 직원은 주식회사 태찬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이중 입력하였다. 제일 쉬운 문제. 여러분 이중이니까 2번 입력했네요. 자, 그래서 이중 입력했고요.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구입 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으니까 우리 사무용품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든 소모품비로 처리하든 상관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다? 이중 입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번 입력했으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입력한 거 무엇한다? 한 건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3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여러분 우린 일반 점표이다, 메인 매출 점표이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는 8월 18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과세로 매입에 대한 거 2건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걸 삭제하든 상관없으니까 데이터 한 건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삭제라는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를 지워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끝. 자, 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것 같죠? 자, 9월 14일입니다.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현금 1,100만원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부천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자,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얼마이고요? 1,5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이다? 300만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죠? 우리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그러면 1,200만원이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1,2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100에 팔았죠. 자, 제가 왜 1,000만원에 팔았죠? 1,100이 아니라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장부금액 1,200짜리를 1,000만원에 팔았으니까 우린 200만원 손실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장부금액은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왜 1,000만원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금액이 1,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 자, 그리고 부가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이다? 100만원이죠. 근데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국가한테 낼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처럼 보는 건 공급 가액만큼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실 200만 원이 나와집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 문제 중에요. 최상 문제입니다. 왜냐면 많이들 틀리세요. 그래서 제 조카를 말씀을 드리면 제 조카는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썼냐면 본인은 항상 지워버린대요. 그게 속편화돼요. 하단에 가서 분계를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입력하는데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요건 다 줬으니까 지금 무엇하겠다. 아이 나 돈 받았고요. 현금으로. 부천한테 팔았고요. 취득가액도 보이고요. 감가상각도 노예계획도 보이니까 아 난 그냥 직접 하나를 새로 넣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점표를 지워버리겠대요. 그래도 감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저희도 하나를 지우는 방법과 수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우는 방법 2가지를 같이 해볼게요. 네, 왜냐면 어떤 게 편하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저희는 지우는 게 아니라 수정하는 방법을 가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점표인 건 명확합니다.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는 건 우린 10일 과세로 가시면 되죠. 날짜는 9월 14일입니다. 월은 9월, 일자는 14.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매출 부분에 유형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10일 과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 1,000만원, 부가세 얼마? 100만원. 맞게 들어와 있네요. 거래처는 부천이고요. 자, 전자는요, 맞습니다.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무엇이?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현재 얼마로 들어와져 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현재 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인 게 맞다. 우리는 200만 원인 게 맞다. 왜냐면 장부금액 1200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맞습니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 회계 처리 안에서 우리는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난 꼴이 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수정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원리를 금방 파악하셨던 분들은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항상 입력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상단에 입력하고 대변의 커서가 딱 멈춰 있으면 우리 여기 기계장치로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금액은 취득 원가로 무엇 하셔라? 입력해 주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나온 요거를 그냥 F5번 누르면 요 줄만 삭제가 돼요, 여러분. 그럼 여기 현재 라인 삭제하겠냐고 물으니까 얘 눌러주시면 요건 지워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배운 순서대로 그냥 넣으세요. 그거를 지우시고. 그럼 대변에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그냥 지우시라고요. 그거만 지우세요. 자, 그럼 대변에 기계장치 우리 배운 순서대로 갑니다. 취득 원가 1,500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변에 반대편에 가셔서 돈 받은 조건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그럼 여러분 돈은 뭐로 받았죠? 현금으로 1,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6번에 플러스 1을 해서 207번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3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300만 원을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상단에 200만 원이 양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와요? 음수. 그러면 손실이다, 이익이다? 손실. 그래서 우리는 1200과 1000만 원의 차이만큼이 손실이란 결론 냈는데 딱 맞게 나오죠? 그러면 같은 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무엇하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겠죠. 원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만약에 저는 어차피 가리키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가상각 누계가 하나 추가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을 200으로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그 계정을 지우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패턴을 맞추시면 되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 자,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를 무엇하고 아예 삭제를 하고 새로 넣겠다. 그러면 여러분 유형 자리에 커서 두시고요. 자, 우리 유형 몇 번? 11. 과세. 자, 뭐 팔았죠? 기계, 장치. 자, 공급가액 얼마이죠? 1,000만 원. 부가세는 100만 원. 거래처 부처니까 그대로 엔터. 자,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직접 넣으실 때는 엔터 안 하겠지만, 그럼 부천 입력해 주시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그리고 분계는 항상 고정자산 매각은 뭐로 간다? 혼합 3번이었죠. 3번 넣어주십니다. 자, 그럼 대변에 가셔서 제품 매출 누구로 바꿔주시고요. 기계장치 206번. 자, 우리 1,000만 원의 금액을 누구로 변경한다? 취득가액 1,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차변 선택해 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번이다? 207번. 금액은 얼마이다? 300.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돈 얼마 받았죠, 여러분? 1,100만 원. 뭐로 받았죠? 현금 101번. 자, 금액은 얼마? 1,100으로 수정 입력. 그럼 여기 음수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음수. 자, 음수는 손실, 양수는 이. 그럼 같은 변 차변 3번 눌러주시고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비교해드렸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한 게 원래 FM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면 조건이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냥 무엇 하셔라.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입력하시라고요. 그렇다고 감점이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이 전표는 무엇하면 안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 남겨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입력된 전표는 지워버리시고 새로 입력하는 거 문제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합니다. 저희는 새로 입력한 거 데이터 체크하고 지울게요. 여러분 두 건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한 건 체크해 주시고 삭제. 그래서 편한 방법을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 회사는 지금 무슨 부분? 끝난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전표 번호라는 부분에 여러분 당연히 번호는 입력 안 되죠. 우리 여기 전표 번호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호는 채점 안 한다고요. 홍선미님 번호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번호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 못해요. 일반 전표는 그나마 수정하는 키가 있어서 내가 수정키를 눌러서, 근데 제가 아까 수정키를 입력하는 걸 알려드린 이유는 출금 전표 처리할 때 출 넣으시면 전표가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럼 제가 5번 입력하면 번호가 5개로 나오니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전표 처리가 5장으로 나온다고요. 출력을 하시면. 그러면 같은 전표를 안 보니까 감점이 돼요. 그래서 수정키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메인 매조 전표는 전표 번호 수정키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번호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전표 건수로 채점한다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아까 번호가 뭐가 되어 있다? 2번, 3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몇 건이에요? 2건으로 출력된다. 그러면 전표를 덜 입력한 거로 채점이 돼요. 그래서 출금 전표로 입력하신 분들은 번호를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수정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새로 입력을 하시든 아니면 수정을 하시든 이 번호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번호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동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번호가 1번이 있으니까 그 다음 몇 번이 나와요? 2번. 그 다음 몇 번 나와요? 3번. 이렇게 나오겠죠. 번호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만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주 전표하고 이제 색을 내야 되니까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제가 메뉴 잠깐 열게요.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제가 그냥 1월로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요 앞에 5자 숫자가 안 붙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월 1일에 지금 현재 1번 전표로 들어온 차대가 있었고 우리는 똑같은 날짜 전표가 하나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2번이 부여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부여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메인 매조 전표다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표를 내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숫자 5를 그냥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번호는 1, 2, 3, 4, 5, 6, 7, 8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는 저희가 부여 안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차대가 아니니까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실까요, 홍선미님? 차대가 아니니까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었다? 혹시 전표 입력하셨을 때 여기 차변과 대변 합계 안 맞은 거 아니세요? 홍선미님? 여기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으면 전표 번호는 부여가 안 되겠죠, 여러분? 전표 번호가 부여된다는 건 저장이 됐다는 의미도 되져요.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K랩이라든지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은 그게 조금 다르게 쓰는 건 ERP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지금 번호가 부여됐다는 건 저장까지 완벽히 끝났다는 의미세요. 그래서 하단에 당연히 합계,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전표 번호는 부여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저장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번호는 본인이 부여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왜 메인 매조 전표는 번호 수정키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번호 수정키를 만들어줄 거면 일반 전표, 메인 매조 전표 다 같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재밌는 건 상용화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K랩이나 스마트 A 자체가요. 일반 전표만 전표 번호 수정키가 있고요. 메인 매조 전표는 없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 코드 바꿔주세요. 마지막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1400번. 자, 회사 변경해 주시고 세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원에 들어오셨으면 8월 8일 거래부터 볼게요, 여러분. 8월 8일. 주식회사 나은전자에서 컴퓨터 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계산한 것을 사고로 법인 체크카드인 국민은행으로 계산한 것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다. 여러분 이번엔 메뉴 이름 아예 줬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 지금 현재 어떤 건을 어떤 건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법인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계산한 게 원래 올바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BC카드로 계산했는데 나 체크카드로 계산한 거로 넣었어? 이 얘기네요. 그러면 우린 지금 체크카드라고 되어 있는 우리 체크카드 여러분 은행 통장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은행 통장이라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그럼 제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고요? 우리 보통 예금이 감소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는 일정 기간 뒤에 제가 돈을 결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내가 물건을 샀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컴퓨터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얘는 유형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죠? 그럼 유형자산이니까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BC카드 사용한 부분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우리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를 긁자마자 통장에서 즉시 돈이 나가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매출자는 돈이 일정 기간 뒤에 들어와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물건을 팔든 신용카드의 형태인 카드로 물건을 팔든 다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그런데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물건을 사가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 체크카드라고 해서 국민은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통장과 연결되는 이 부분은 제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면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놓고 은행을 걸어 놨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누구로 바꿔주고요.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도 우리 거래처도 누구로 바꿔주신다? 법인 체크카드인 국민은행에서 BC카드로 바꿔주셔야 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이든 간에 다 외상 처리가 되지만 매입자 입장에서는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까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 그럼 저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일자는 8월 8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8월 8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8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카과라고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우리 145만 원에 14만 5천 원 나은전자 거 분계는 혼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냥 혼합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의 비품, 부가세 대급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예금 뭐로 바꿔주시고요? 우리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253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은행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바꿔주셔라? 카드사로 바꿔주셔라. 그럼 카드사는 BC카드입니다. 그래서 BC카드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수정해야 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부분이 계정 과목과 누구를 다 바꿔야 된다? 카드까지, 거래처까지 모두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9월 25일 문제 가겠습니다. 9월 25일. 자, 주식회사 부천에 외상매출금 860만 원을 회수하면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거래처를 인천으로 넣었대요. 이것도 쉽네요,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 회수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누구이다? 우리 부천이 맞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 원래 부천이 맞는데 걔를 누구로 넣어놨다? 인천.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만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대금을 회수한 분계는 일반 전표이다, 메인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가 맞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거 말씀 안 되는데 혹시 또 질문 못하고 계신 분 있을까봐. 여러분 제가 분계 이거 혼합 상태를 두고 여기 하단에 고쳤잖아요. 그냥 두세요. 카드로 안 바꾸셔도 된다고요. 네, 그냥 혼합 상태 두시고 요 아래 거 고쳐만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우리 일단 그 다음 문제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어떤 경우인지 몰라서 메뉴는 열어놓고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일자는 9월 25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860, 대변에 외상매출금 860. 그런데 거래처는 인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인천이 아니라 누구이다? 부천. 그럼 코드 자리에서 그대로 여러분 부천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부천이 검색이 되죠. 그대로 선택. 자, 여러분 여기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거래처만 무엇하셔라? 수정 입력해 주셔라. 그리고 3점.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공장 건물의 증축공사에 대해서,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에 대해서 주식회사 현대건설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 700만 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아달래요. 자, 여러분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그 수선비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거는 분계 문제도 많이 내고 이론 문제도 많이 내고 이렇게 수정 문제도 내네요. 자, 수정도 어차피 분계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수선비는 대부분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경우는 수익적 지출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뭐로 간다? 취득 원가처럼 보시라고 했어요. 취득 원가. 그럼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자산 계정 과목을 쓰세요 라는 표현. 이제 귀에 딱쟁이가 앉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공장 건물 증축공사였으니까 여러분 계정 과목 뭐로 쓰시면 돼요? 건물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산은 건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뭐로 가고요? 수선비예요. 그런데 건물로 가는 건 얼마에다? 700만 원만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금액이 두 가지가 등장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일반 전표 입력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일반 전표에 가셔서 월을 10월로 바꿔주세요. 10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2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수선비 1,000만 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장 건물 수선비니까 520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우리 차변에 1,000만 원을 얼마로 고쳐라? 300만 원으로 고쳐보세요. 자, 300만 원 고쳐주시면 대차 차액 얼마 들어와요? 700이 음수로 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700만 원이 어느 변에 모자르다? 차변에 모자르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변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키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방향키로 내려오고요. 차변을 입력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 202번을 입력합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700만 원 금액 자동으로 따라 붙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컴퓨터는 매우 똑똑해요.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아까 지금 새로 추가한 700만 원짜리 전표 입력하기 전에는 차대변이 안 맞아서 번호 1번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에서 차대가 안 맞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700을 추가 입력하겠다고 하니까 아, 차변에 넣는 거니까 차대가 맞춰지는 거지. 여기서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 맞춰지면서 번호는 같은 전표라고 아예 자동 인식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대부분도 이게 수정 문제가 나오면 계속 지우고 입력하고 지우고 입력하는 걸 자꾸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원리대로 고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하신 게 차변 나왔다, 대변 나왔다, 차변 나왔는데 감점 있지 않아요? 감점 안 한다겠죠, 여러분? 차변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차대를 섞어 넣든 감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이것 또한 3점 획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수정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표 수정 문제는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여기서는 한 줄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부분.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홍선미 님이 계속 원초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줄 삭제가 왜 안 되시냐면 여러분 그거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제가 10월 12일 거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표는 하나의 전표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전표라는 부분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표가 한 장짜리다라는 건 번호가 같다예요. 그럼 여기 데이터 삭제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러분 제가 위에 거 한 줄 선택해도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전부 다 선택이 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라인 삭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운다는 관점이 되는 건 한 줄씩 한 줄씩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되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표를 지운다는 부분이 되었을 때 번호가 같으면 이건 모두 다 동일 건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만 지우는 행위는 못 하세요. 네, 한 줄만 지우는 행위는 여기 데이터 체크란 부분을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체크를 누르면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렇게 같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체크할 때 하나만 체크하는 부분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불가능하시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삭제 잠깐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데이터 체크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커서를 둔 상태이고요. 라인 삭제하겠네요. 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줄은 지워져요. 그럼 지금 홍선미님이 뭐 잘못하신 거냐면, 자, 그냥 체크를 안 하고 라인은 지웠어야죠. 그런데 여기를 체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체크를 안 하고 지우셨어야 되겠죠. 우리 메인 매주 점프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데이터 체크할 때요. 데이터 체크가 아니라 데이터 삭제할 때요. 여기서 라인 선택하는 것처럼 뭔가 한 적 없어요. 이대로 두고 그냥 삭제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삭제를 하셔야 라인만 지워져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한 줄을 지운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앞에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선택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한 건의 점표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한 줄만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삭제.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격증이어서 못해드린 수업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취업반인데 자격증 수업이 과연 올바를까라는 생각이 전 사실 든다고 저희 개강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가시면 이런 사고 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얘기해드려요. 내가 프로그램 잘 다루지 못하면 절대 마음대로 뭐고 지우거나 뭔가 구동하는 거 하지 마시라고 해요. 내가 능숙해지면 지우고 넣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입력했던 건 내가 지워도 괜찮잖아요. 근데 누군가 입력했던 정보를 가지고 내가 또 업무를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잘못 건드려서 지워버리면 이제 사단인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휴지통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휴지통 기능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영구 삭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실수도 범하시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가시면 삭제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지워야 될 일이 있으면 선임들 있으면 선임한테 물어보세요. 또는 우리 왜 고객관리팀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됐는데 이거 하는 거에 문제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근데 고객관리팀에서 분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알려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차변 지운 게 있어서 추가 입력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수선비는 500번대에 있는 520번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추가 입력해도 차대가 안 맞으면 전표 번호는 일괄적으로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류 전표 수정하는 부분들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요거 이제 끝났으니까 저희가 할 건 이제 뭐로 들어가시죠? 결산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